리스 초보, 리스 1회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 다음에 선입견 5가지를 이것만 알면 리스에 대해서 진짜 실수할 일이 95% 이상 없어진다. 저희 시우카가 유튜브에서 리스만큼은 어떻게 해야 잘 정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잘 계약할 수 있는지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유튜브 채널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주시는데, 거의 80% 리스 1회차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스에 대한 가지고 있는 선입견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내가 리스가 필요하신 분, 이 동영상을 참조를 하셔서 본인 스스로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는 것.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시우카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 이야기 드리면서, 리스 하면 막연하게 뭐지? 어렵다. 잘 몰라서 이거를 이용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까이 만나시는 사장님들이 나 요번에 어떤 차를 어떻게 뽑았는데 뭐 이거 이렇게 되고 비용 처리도 얼마까지 되고 참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다음 차를 바꿀 때, 특히 내가 원하는 차, 고가의 차량들을 바꿀 때에는 리스를 고려해 보시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생각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됐고, 몇 가지의 행동 패턴들이 리스 1회차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저같이 리스를 오래 한 리스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리스 신차 영업사원들이나 리스 에이전시 분들이 보면 거의 펄떡펄떡이는 월척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리스를 하는 이유인데, 비용 처리의 만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잖아요. 차값으로 800만 원 1년에, 그 다음에 비용으로 700만 원. 고가의 차량들을 인수를 할 때 보통은 리스로 대출도 쉽기 때문에 편하게 쓰고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나는 돈을 덜 들일 거야. 스스로 이 차를 타는 것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용 처리는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한 달에 해봐야 70만 원 하는 거예요. 물론 2월이 돼서 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차를 이용하는, 특히 워런티 기간 동안에는 이 비용을 다 떨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용 처리를 잘 될 줄 알고 리스를 했는데 생각보다 적네? 이건 뭐야?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스는 자기가 약정한 기간까지 끝까지 잘 타고 비용 처리 꼼꼼하게 계산서 받아서 처리하고, 작은 비용들이 모여서 다른 비용들과 합쳐서 투명하게 내가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 첫 번째로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거는 비용 처리하고 이제 연동돼서 꼭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반납하면 되지 뭐.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인지, 약정을 할 때 꼼꼼하게 따져서 신차 영업사원이나 에이전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반박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에이전시나 신차 영업사원이 하는 얘기를 그냥 건성으로 듣게 돼요. 후회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나는 타다가 이거를 반납하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를 이용하고 나중에 반납하면 되지. 이것만큼 잘못된 생각이 없습니다. 반납을 한다는 것은 리스사가 좋아할 만한 그들만의 법칙에 내가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약정을 한다는 건 리스사가 그어놓은 가이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반납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리스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축구도 보면 홈이 있고 어웨이가 있잖아요. 홈 경기에서 확실히 이득이잖아요. 어웨이 가면 그만큼 어웨이 팬들에 의해서 주눅당하고 내 스스로 게임을 하지 못하잖아요. 중고차 시세로 정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왜 리스사가 만들어 온 틀 안에서 그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냐 이거죠. 리스는 반납이다?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억셉을 하느냐, 바로 세 번째 조건입니다. 무보증의 잔존 최대.
사장님 신용 괜찮으시니까요. 사업하시면서 현금 필요하시냐 무보증 하시고 잔존으로 최대해서 제가 내시는 금액 1억 중에서 5천만 내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차로 반납하시면 돼요. 사인을 하게 되는 순간 나중에 정리를 하거나 급해서 중도 해지를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이자를 적어도 5% 이상 더 낸다는 것. 1억짜리에 남들은 2천만 원, 1,000 몇백만 원 이자를 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최소한 2,500에서 3천만 원 이자를 1,000만 원 이상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영업사원들이 문제 없어요. 타시다가 비용 처리하고 그리고 반납 처리하시면서 또 새로운 차 나오면 그때 다시 또 리스 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잘 해드릴게요. 그대로 다 연결되죠.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반납하면 된다?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보증에 잔가를 최대로 해서 내는 돈을 최소로 하고 할 수 이런 감언이설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도 역시 이거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현금 여유도 있고 사업자이긴 하지만 비용 처리도 어느 정도 좀 조건을 좀 맞춰봐야 되겠다 하고서 일부를 현금으로 얘기를 하는데 견적이 이렇게 옆에서 쓱 나가죠.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보증금, 선수금, 장기선수금 이런 개념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에이전시는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걔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고객의 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리스를 실행을 시켜서 일부의 수당을 받고 일부의 리스 피를 받을 것인가? 사장님, 차를 어차피 내시는 거 리스료를 좀 적게 내시면 좋죠. 그 당연히 누구라도 적게 내면 좋다는 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보증금 30%가 아니라 선납금, 선수금 30%를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리스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1억짜리 차예요. 보증금을 30%를 내고 잔가를 30%로 이렇게 맞추면 실제로 내는 돈은 여러분들은 3 빼니까 4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잔가를 제외한 3을 제외한 7을 내는 거예요. 보증금은 이 차량에 대해서 내가 디파짓을 해놨기 때문에 리스사에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대신 이자를 줄여줄게. 보통은 6% 5% 나오는데 너는 1, 2% 더 줄여줄게. 3.5% 4%만 내. 이해되시죠? 보증금을 디파짓하는 사람은 똑같이 잔가를 제외한 70%를 내지만 그 내는 돈을 n분의 1로 나눠서 이자를 얹은 거에 이자율을 낮춰준다. 잔가는 나중에 반납하실 때 차로 그냥 돌려주세요. 저희가 차로 받을게요. 실제로는 5천만 원짜리 차를 3,500에 잔가를 잡아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기들은 5천만 원에 팔죠. 여기에서 바로 네 번째 기법이 들어가는 거죠. 영업사원들이 그리고 에이전시들이 비틀기 기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님, 뭐하러 보증금을 리스사에다가 맡겨 놓으십니까? 얼마 차이 난다고. 그냥 리스료를 줄이세요. 선금을 30%를 내세요. 1억 중에 3천만 원 빠지죠. 잔가 3천만 원 빠지죠. 4천만 원에 대해서 내시는 겁니다. 보증금은 70%에 대해서 내는 거고 장기선수금을 내는 건 n분의 1로 나눠서 50만 원씩 그냥 이자 없이 빼주는 거예요. 월 리스료에서. 그럼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좋죠. 당연히 좋죠. 그런데 모르는 게 있죠. 잔가 3천만 원과 내가 내야 될 4천만 원 합쳐서 70%에 대한 이자율은 선납을 한 것이 보증금을 낸 것보다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는 리스료는 낮지만 이자율이 보통 2% 3% 거기에다 감기 5%까지 더 들어가면 비슷하거나 높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초보자들이 여기에서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정리를 해보려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증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낮춰라. 선납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리스료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리스 이자는 엄청 많이 나갈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5번이 나옵니다. 꼼꼼히 비교해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영업사원이 괜찮다는 건 차를 깔끔히 잘 해주고 똘똘하게 잘 수배해주고 차를 빨리 빼주고 여러분들에게 입안에 혀처럼 굴지만 그만큼 하는 사람일수록 마진도 많이 챙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를 견적을 받을 때는 무조건 비딩을 해서 견적을 비교를 해라. 비교하지 않으신 분, 믿고 하셨다는 분 이런 분들이 보통 12% 13% 눈탱이 맞고 와서 세상에 그럴 수가 그런 놈이 있냐 쳐죽일 놈. 본인이 감당하셔야 돼요. 본인이 내셔야 돼요. 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 계약은 하지 않아야 된다. 첫 번째 어떤 거? 리스는 비용 처리의 최선이다. 나중에 깔끔히 비용 처리하고 제대로 하고 반납 처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영업사원이 권해주는 대로 내가 무보증에 60개월 정도로 해서 잔존을 최대로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보증보다는 선납이 내가 리스료를 적게 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업사원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똘똘하게 착착착착착착 나에 맞도록, 내 상에 맞도록 딱 해주네? 얘한테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리스 1회차, 리스 초보, 일명 리스 호구라고 불리우는 영업사원 에이전시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다 이래요. 이 5가지를 제거하고 나면 거의 대다수의 거품은 다 빠지고 실제로 내가 어떤 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만일 내가 현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원점부터 다시 출발, 정 모르겠다면 물어보시라. 시우카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리스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해드리겠다. 제가 1회차를 대신 살아드렸습니다. 그러니 저를 충분히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은 리스 2회차, N회차의 전문 프로 리스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리스러 만들어드리는 슬기로운 리스 생활의 시우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